오늘은 모든 여러분들이 다 미국에 사시는 재미교포들이 다 아시는 이볼라 문제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세션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TV, CNN 이런 데서 매일같이 최근에 떠들어대고 참 미국 주류사회 사람들도 영어로 얘기하면 패닉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이러는 문제인데 이것이 의학적인 과학적인 사실하고 또 여러분이 미디어를 통해서 인정하시는 알고 계시는 거고 약간의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볼라라는 병이 생긴 거는 지금 아프리카의 이제 서부 지역에 시에라리온이라는 데하고 라이베리아하고 기니아에서 이제 생긴 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그 이름 이볼라 자체는 그 근처에 있는 강의 이름입니다. 강의 이름이고 또 그 강하고는 아무 상관이 또 없습니다. 그 이볼라가 이제 비루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그 바이러스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원숭이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를 통해 가지고 발생된 거고 또 거기 사는 사람들이 거기 박쥐가 많이 살대요. 박쥐 알죠? 그 뱃. 근데 박쥐가 그 이볼라 바이러스를 갖다가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볼라 이 전염병은 그 근처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프리카의 3개국 지방에서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게 새로이 무슨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버드 플루라든가 이런 거 같이 갑자기 새로 생긴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거 균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균에 대한 걸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면역을 하니까 예방 주사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기술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예방 주사를 만들지 않았느냐? 또 균의 내용을 잘 알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 균의 항생제, 그 균을 죽이는 약을 갖다가 발달시킬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왜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당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그건 정치적인 얘기인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균이 이볼라 바이러스가 또 재미있는 그 과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 이볼라 바이러스가 되게 자꾸 변합니다. 매일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 기능이라든가 약에 대한 저항이라든가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균은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게 RNA 바이러스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컨트롤하기 쉬운 거죠. 자꾸 변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문제를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면역을 갖다가 예방 주사가 없고 또 균을 죽이는 항생제가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치사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일단 걸리면 적어도 50 내지 60%가 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걸리면 거의 반 이상의 사람이 죽으니까 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학상으로 볼 때 어느 병이 있다면은 병은 의사가 두 가지 방법으로 병을 고치는데 하나는 약이 있어가지고 병을 고쳐가지고 환자를 갖다 살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예방주사를 만들어가지고 병이 퍼지지 않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폐결핵 같은 거 우리나라에 옛날에 만든 폐결핵이 있을 때 폐결핵 균을 죽이는 약을 발견을 하고 BCG라고 해서 예방 주사를 맞아가지고 폐결핵에 걸리지 않게 두 가지를 하는데 이볼라는 아직도 이 두 가지가 둘 다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도 없고 예방 주사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TB 경우에는 혈행의 경우에는 만성병이니까 오래 끌지만 이거는 20-30일 두 달 사이쯤에 그냥 50%가 그냥 앓다 죽어버리거나 치사율이 높은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볼라 문제에 있어서는 첫째 그 이볼라균이 그 아프리카의 서방의 그 세 나라 사이에 거기에서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만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여행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서 그 병균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볼라균은 딴 플루 병균과 달라 가지고 공기 전염을 안 합니다. 공기 전염을 안 하기 때문에 전염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에요. 체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미국에서 뉴스에 보면은 이볼라가 걸려온 사람들, 미국으로 온 사람들 보면 대개 거기서 병균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 또 거기서 이볼라 환자들을 치료하는 간호원이나 의사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체액을 통한 전염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지, 이것이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이볼라 환자가 비행기에 올라타는데 그것이 그 비행기 내에 있는 수백 명의 환자들, 승객들한테 싹 퍼진다든가 이러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환자가 어디서 왔느냐, 그 어느 여행을 통해서 왔느냐 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방을 못하고 치료를 못하니까 격리를 해요. 아이솔레이션. 환자가 오면은 엄격하게 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엄격하게 격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병원마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DC라든가 또는 그 에머리 대학 있죠. 그 애틀랜타에 이런데, 또 이 미시간에는 저 윌리엄 보만 병원이 그런 엄격한 격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고, 물론 저희 애나버의 대학병원에 그런 게 있지만 보통 딴 그 근처의 병원에는 그런 시설이 엄격한 격리를 할 수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아이솔레이션이죠. 그걸 할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병에 걸리면은 그 병균 자체에 의해 가지고 독소에 의해 가지고 그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탈수가 되고 뭐 열이 굉장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그 치료를 한다는 게, 균을 죽이는 치료를 하는 건 못하는 거고 하지 못하지만 그 균에 의한 그 증상을 갖다가서는 우리가 치료하는 거를 우리가 엄격하게 격리시켜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볼라균을 죽이는 약은 없으니까 그런 약은 못 쓴다 하더라도 이볼라균의 독소에 의해서 생기는 출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출혈이 많이 하면 우리가 수혈을 해줘야 하고, 또 열이 심해가지니까 해열제를 줘야 하고, 또 탈수가, 이게 이볼라균이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우스운 게 탈수가 됩니다. 디하이드레이션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혈관 내에 있는 수분이 조직 내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탈수가 되지만은, 증상으로는 탈수가 되지만 몸이 붓지 이 체액이 외부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가 이제 그 출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증상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까? 의사로서 이제 이런 환자가 오면 어떤 증상을 예상하느냐 하면, 첫째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저희 비행장에서 승객이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승객이 있으면은 체온을 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체온을 재가지고 체온이 높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체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볼라균에 감염이 되면은 체온이 갑자기 콱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행장에서 예를 들면은 저희 댈러스 에어포트 공항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체온을 재보니까 39도다. 이건 과히 높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러면 안 돼. 한 이틀 후 그게 39도였던 게 40도로 올라갈 수가 있고, 체온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체온의 그 리밋을, 한계를 갖다 잡을 수가 없어. 몇 도 이상이면 이건 이볼라고, 몇 도 이하면 아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온이 참 중요한 그 의학적인 그 기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몸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 머슬 페인이라고 하죠. 그냥 환자가 사방이 아프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 이볼라에 걸리면은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럴 정도로 아프다 그러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I wish I could die라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고, 그 다음에 출혈을 합니다. 혈액 응고가 안 돼. 그래서 이 기침을 하거나 이럴 때 피가 나오고 대변으로
혈변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대변이 그 이볼라균을 퍼뜨리는데 아주 그냥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하는 오줌이나 대변을 갖다 완전히 격리시켜가지고 배에서 아무데나 갖다 버리면 안 되는 거라고. 거기서 균이 그냥 많이 나오니까 그 혈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격리를 시킨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탈수 현상이라든가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이라든가 또 기침을 멈추게 하는 약, 또 통증을 없애는 약 이런 여러 가지로서 아주 그 인텐시브 케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인텐시브 케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봤다 해도 균을 우리가 죽이질 못하니까 50%는 환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엄격한 격리와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아가지고 50%는 그래도 살아나니까 그럼 이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살아난 사람은 그럼 격리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되느냐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이볼라균은 검사를 해봐가지고 혈액 내에서 다 없어졌다. 자연히 없어진 거라고 우리가 죽여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잖아. 약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균이 또 다시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균이 사는 그 기한이 20하루이랍니다. 21 days. 그러니까 균이 없어졌다, 완치됐다 하더라도 한 21일 동안은 우리가 이 사람들 격리는 안 시키다 하더라도 테스트 검사를 해봐서 재발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남자인 경우에 이볼라의 병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다 하더라도 그 후에 완치되는 21일 이후에도 한 6주 동안은 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참 우스운 얘기인데 참 잘 모르는 얘기인데 이런 분들도 남성인 경우에는 사정했을 때 정액에 이볼라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를 통해 가지고 버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환자들한테 남성인 경우에는 주의를 줘 가지고 성교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주의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볼라균이 이렇게 독성이 심하고 이렇지만 균이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니까 우리가 이거를 컨트롤하고 균을 죽이는 약을 만들어내고 또 전염병이니까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백신을 만들어내고 해야 하고 또 이 병이 갑자기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이볼라 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이제 벌써 10년 이전부터 발견되는데 왜 여태까지 우리가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했냐에 대해서 그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우리의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 기술이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그러니까 항생제죠. 항생제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만들어내서 그 균을 환자한테 약을 줘가지고 균을 죽여야 하고 또 하나는 이게 퍼지지 않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만들어가지고 예방주사 예를 들면 플루 백신 같이 그래서 예방을 함으로써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첫째 돈이 많이 드는데 수천만 불 이제 들어서 이 제약회사에서 그걸 해야 하고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제약회사가 미국이라든가 이제 서방 국가에 주로 있고 아프리카 같은 데 물론 없죠. 돈도 없으려니와 자본도 없으려니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예방주사라든가 항생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병을 컨트롤 안 한 이유가 그 환자들이 돈이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프리카의 서방에서 사는 그 의료시설도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약을 발전시키고 예방주사를 만들어 봤자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좋지 않은 그 인간의 어디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중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인간은 인간이고 다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니까 이 사람이 흑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런 병을 갖다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국가들 특히 예를 들면 유엔이라든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거를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결과를 갖다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받고 이제는 달라스를 통하고 뭐 국제공항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이 환자들이 아프리카에서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슬픈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달라스 공항이라든가 라구아디아 공항 또 뉴워켄 공항 케네디 공항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여객기가 오는 데에서는 입국 환자들을 입국하는 승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아프리카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거를 묻고 열을 재고 이래 가지고 스크린을 한다. 이 나라로 이제 환자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그거를 이런 미국 공항에서 할 게 아니라 출항하는 공항, 아프리카에 있는 공항에서 미리 거기서 미국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때 거기서 스크린을 해가지고 이볼라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거기서 오는 걸 방지를 해야지 여기 온 다음에 여기에서 입국을 방지 안 되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이볼라의 이제 연결성을 맺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제 추측은 아프리카의 이제 목사님이라든가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선교하러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거기 가가지고 몇 달 동안 살다 오시는 분도 있고 며칠 동안 있다 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대하는 아프리카인들이 대개가 이제 뭐라 그럴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이신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의학 지식이 없으신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분들이 가서 선교 사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돌아오실 때 물론 공항 같은 데서 그냥 폐쇄가 되고 열도 없고 증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분 신체 내에 이볼라균이 있을 가능성이 엄격히 얘기해서 20일 20하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갔다 오시고 특히 이런 아까 말씀드린 아프리카의 서방 국가에 근처에 계신 분들은 와가지고 21일 동안 좀 계속해서 피검사를 하고 일반 교인들하고 접촉하는 거를 꺼리는 게 금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한 대로 이볼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바이러스에 의한 세균 감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우리 인류 역사상에 봐가지고 이런 감염성이 높은 세균병이 많았죠. 예를 들면 콜레라도 있었고 장질부사도 있었고 폐혈액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걸 우리가 한 번도 컨트롤 못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연구를 충분히 투자를 해가지고 이 연구를 해가지고 약을 발견하고 그걸 예방하는 예방주사를 발견하고 이래가지고 항상 우리가 컨트롤 해왔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볼라 관계도 그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의학적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투자를 해봐야 리턴이 좋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안 했다는데 저는 그것이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정부라든가 유엔이라든가 세계보건기구를 동한다든가 또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11째 가는 큰 경제대국 아닙니까? 한국도 우리가 모두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빨리 해가지고 이 이보라균을 죽이는 약을 발견하고 이보라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주사를 발견하고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이볼라 발상지에 가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흑인이고 백인이고 상관없이 또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경제적인 능력도 상관없이 우리가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병의 근원지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